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의 천재 지변을 보면 하늘이 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몽고 우란차부시에서는 홍수에 양과 소가 떠내려갑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된 폭우에 강풍 벼락도 이어졌습니다. 소들이 황토색 급류에 휘말려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인구 200만의 강과 초원도 있지만 연간 강수량은 450mm 이하인 곳에서 이런 홍수가 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입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뿐만 아니라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란차부는 도심도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시동이 꺼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100여 개의 도시가 동시에 이런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폭우에 우박까지 동반했습니다. 불과 1시간 동안 내린 비에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수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 베이징이 이 정도니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풍경입니다. 자금성에서는 태화전, 충화전, 보화전에 석재로 된 기단의 용 조각에서 일제히 물을 토해냈습니다. 수년 동안 거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인구 1,500만의 텐진시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배처럼 물결을 만들며 나아갑니다. 텐진이란 지명은 천자가 건넌 나루터란 뜻입니다.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 주체가 황제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거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물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주체는 정난 지역이라 불리는 군사 쿠데타에 성공해 황제가 되는데 그가 바로 명나라 세 번째 황제 영락제입니다. 텐진이란 지명처럼 배가 다니는 나루토처럼 변했습니다. 산동성 리니도 침수가 심각합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일부 소형 차량들은 둥둥 뜨기도 합니다. 한 물건 배송원은 도로에서 헤엄쳐 갑니다. 행인들 허리까지 물이 찼고 지하차도는 완전히 잠겼습니다. 길에 멈춰선 차에서는 윈도우를 내리고 승객이 밖으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전동 3륜차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급히 불어나는 물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3륜차를 운전하던 노인은 어쩔 줄 모른 채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를 보던 길가의 시민들이 급히 차에 타고 있던 노인을 구해냅니다. 밤이 돼서도 홍수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도로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엉켜 있습니다.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여성이 도로의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달려들어 구조합니다.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는 재난 영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산동성 린취현입니다. 장강 유역의 홍수 못지않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칭다오시는 비바람에 파도가 사나워졌습니다. 파도가 해변 도로를 덮치고 있습니다. 역시 산동성에 있는 즈보입니다. 달리고 있는 버스에 물이 바닥까지 찼습니다. 장강 유역의 3호 홍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복구를 할 틈도 없습니다. 산샤댐은 최고조에 오른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계속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산샤 상류의 충칭은 물론이고 대말의 이창과 우한, 안후이, 장수, 상하이까지 황토의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산샤뿐만 아니라 하류의 거의 모든 댐과 저수지들이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댐들이 모든 수문을 열면서 내보낸 물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류에서는 급류의 물기둥이 쓰나미를 방불케 합니다. 넘실대는 물결을 구경하던 사람이 급히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방을 부순 안후이성의 마을은 물에 잠긴 지가 오래돼 고인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분뇨까지 섞여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 표면에는 녹색의 수초가 가득합니다.
죽은 사람들도 홍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일부 높은 비석과 봉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택만대라는 비석의 글자가 절묘합니다. 복된 연못이 만대를 간다는 의미인데 비석에 쓰여진 것처럼 묘지 일대가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우한에서는 수변 공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제방 높이만큼 창강이 불어나 도시로 물이 넘칠까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한은 강의 수위가 도시 평균 해발 고도보다 5m 정도 높습니다. 광시에서 똥팅호 쪽 창강으로 흐르는 지류 하천 샹강에서는 중공 당국이 주민들의 어로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재산인 배를 빼앗아 강변에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허난성 샤이현의 한 옥수수 농가입니다. 드넓은 옥수수밭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1m나 됩니다. 애써 키운 옥수수가 건질 게 거의 없습니다. 허난성 카이펑시입니다. 농민들이 3년차에 수박을 싣고 장을 열었습니다. 홍수에다 우한 폐렴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되는 대로 대로에 줄을 섰는데 그 길이가 5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근에 일전에 파는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애써 키우긴 했는데 팔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카이펑 한국어로 개봉인데 여기에 대해 잠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집에 흔히 걸려있는 풍경화로 눈에 익은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카이펑의 옛 모습입니다. 그림의 이름은 청명상하도입니다. 청명들의 북적이는 북송의 수도 카이펑을 정밀하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카이펑은 동경, 변경이라고도 불렸는데 포청천에서도 배경이 되는 고도가 바로 카이펑입니다. 허난성은 예로부터 중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허난성은 인구가 많은 농업 대성인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낙후된 곳입니다. 중국 내에서 허난성은 지역 차별을 받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허난성 출신이라고 하면 취업이 힘든 편입니다. 청명상하도에 묘사된 그림은 관광명소로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청명상하원이라고 해서 청명상하도의 인상적인 다리와 저작거리를 세트로 만들고 북송시대의 풍물을 재현한 여러 이벤트도 열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랴오양현도 카이펑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수박이 풍작이지만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농민들이 2,900근을 120위안, 한화로 25,000원 정도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어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7월 중에 있었던 소동입니다. 장성 난창의 완커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실공사에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 난창의 완커가 천공의 성이란 브랜드로 지은 아파트 지하 차고입니다. 기둥 40개가 모두 크게 갈라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제대로 시멘트 양생을 안 했거나 철근을 빼먹은 겁니다. 게다가 계속된 홍수로 물을 머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품질 문제는 없으며 지하의 수압이 높아 발생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